썸남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지만 썸 타는 남자가 연락 두절되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이게 둘 중 한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썸남이 배타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여자를 보는 기준이 있겠죠. 그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유연하지도 않은 거죠. 배타적인 거니까요. 여튼 노력하기 싫고 회피형 기질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뭐 여자를 부분적으로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심심하면 후회하는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가 차놓고 맨날 뭐 매번 후폭풍이 오는 타입도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도 좀 있죠. 반대로 여자분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대를 약간 피곤하게 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 뭐 이해 또 이해를 바란다거나 뭐 그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자그마한 부분에서만 저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상대는 그걸 굉장히 피곤해해요. 또는 서운함을 과하게 표출해도 상대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 내숭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 내숭이 좋은 방향이라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내숭 부리는 쪽으로 맞춰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모든 게 다 솔직해도 되는 사람들은 그 솔직함 자체가 매우 큰 매력으로 비춰질 수 있을 때 그 솔직함을 무기로 쓰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과한 거짓말을 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굳이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내 단점을 감추는 내숭 정도는 필요할 때가 많다고 봐요. 그게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단 썸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을 조절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내숭도 약간은 필요한 거고요. 둘의 감정 스파크를 위해서요. 썸 탈 때 좋은 점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썸만의 풋풋함과 설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감정 때문에 연애보다 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여튼 저러한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당연히 존재해요. 조금만 반대로 해석해보면 쉽죠. 썸은 아직 깊은 정은 들지 않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둘 다 되게 기분 좋은 대화들을 이어는 가지만 정만 놓고 봤을 때는 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잠수 타는 것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직접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건 팩트야. 썸은 그런 관계예요. 조금 과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연애는 풍선, 썸은 비누방울 같달까요? 둘 다 터질 확률이 존재하지만 썸이 훨씬 더 잘 터지는 거죠. 톡 하고 건드렸는데도 터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썸을 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규정 짓는 거죠. 좀 더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 관계 확립을 위한 겁니다. 당연하죠. 사귀는 사이가 됐을 때라면 둘 다 좀 더 신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조금은 생기죠. 그게 서로를 깊게 엮어주는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잠수 이별을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썸 탈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연락 두절하는 것보다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적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계를 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라는 것은 서로가 아직 관계를 규정 짓지는 않았고 서로의 정이 좀 더 부족하죠.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인 사람이 많은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느낌을 조금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서로가 속으로. 전 이게 썸의 제대로 된 해석이라 생각해요. 둘 다 콩깍지 씌인 상태가 정말 확실하지 않은 이상 터질 확률도 매우 높은 관계. 그래서 상대방의 멘탈을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겠지만 그건 방법이 없죠. 방법을 몰라요. 아직 서로가 엄청 깊게 아는 것도 아닌데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못하죠. 아니 반의 반도 예측을 못해요. 썸 탈 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대부분 싫어해요, 사람들이. 썸은 좀 더 풋풋한 감정들을 좋은 감정들만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겁나 질리거나 뭐 되게 피곤하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정을 더 쌓아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연락 두절을 때리는 거죠. 내 잘못인지 상대 잘못인지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 내 잘못이라면 있을 때 잘하는 법을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간이란 동물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지나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 자주자주 인식해서 있을 때 잘하자는 마인드를 자꾸 상기시키면은 후회할 짓들을 확실히 덜 하게 돼요. 요 점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상대방의 문제인 것 같다면 일단 내가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썸남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 봤는데도 문제가 딱히 없어 보이면
있으면은 그냥 훌훌 털어내세요. 그 사람 심리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적용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냥 나랑 안 맞았던 거예요. 비누방울 같은 관계에서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후회하고 연락 오는 남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꽤 많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아마 내가 만나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잠수 탔다는 건 신뢰를 엄청나게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가 다 깨져서 아마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이별 후에 붙잡는 거랑은 느낌이 차원이 다르죠. 확 다릅니다. 그래서 썸은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단지 썸일 뿐인데 그 썸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헤어진 연인한테도 집착을 좀 덜어내라고 하는 편인데 썸에서도 그렇게 집착을 하면은 본인한테도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또한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